이번 시즌 서울 시리즈와 오타니의 다저스 입단 그리고 이정우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인해서 아마도 한국에서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주문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이미 구매하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만약 구매를 하시지 않으셨다면 잠시 그 계획을 멈추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4월 말 메이저리그 선수협은 나이키로부터 2024년부터 새롭게 바뀐 선수들의 유니폼에 대한 여러 비판에 대해서 이전의 유니폼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선수협은 이 변화는 글자 크기의 확대, 선수들의 유니폼 자체의 퀄리티에 대한 변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롭게 바뀐 메이저리그의 유니폼은 팬들과 선수에게 모두 엄청난 비판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이키는 Nothing to see here. Players will need to adjust. 즉, 자신들이 만든 유니폼에 선수들이 적응해야 할 것이라는 조금은 강경한 반응을 보였지만 약 2달여 만에 태도를 바꾸면서 여러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시더라도 응원팀 혹은 응원 국가의 유니폼은 꽤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새롭게 디자인된 유니폼은 팬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팬들의 팬심을 차갑게 식게 만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유니폼이 공개된 뒤 제작을 맡은 파나틱스는 많은 팬들의 집중 포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NHL의 팬들까지 참전하면서 이 이슈는 꽤나 흥미로워졌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내용은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나이키는 2024년 새롭게 발표된 메이저리그 유니폼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여 2025년부터 다시 예전 디자인과 유사한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일 예정이며 여기에는 글자 크기의 확대 및 비치는 유니폼에 대한 수정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승용 스타일의 정말 쓸모없는 투머치 정보의 연속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게리 콜의 양키스 입단식 날 우리는 메이저리그 유니폼의 새 시대가 열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NFL과 더불어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스포츠라 불렸던 메이저리그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팀의 상징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유니폼에 허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유럽 축구는 이미 오래전부터 팀의 유니폼에 일반 기업의 광고를 넘어서 베팅 사이트의 광고도 허용해왔고 NBA 역시도 공식 스폰서의 로고와 함께 반대쪽에 각 구단별로 광고 패치를 허락해왔습니다. NFL은 유니폼의 전면과 후면에는 광고를 허락하지 않았지만 선수들의 팔쪽과 하의 쪽에 유니폼 제작 스폰서의 로고를 넣는 것을 허락해왔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만큼은 2016년까지는 구단의 로고와 리그의 로고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선수들의 유니폼이나 모자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플레이오프부터 모자에 뉴 에라의 로고가 들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팀도 아니고 유니폼에 선수들의 이름도 넣지 않는 것이 전통인 양키스의 유니폼을 통해서 메이저리그의 팬들은 역사상 최초로 제조사의 로고가 들어간 메이저리그의 유니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저처럼 여러 스포츠를 보는 팬들은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하드코어 야구 팬분들 중 그 중에서도 양키스의 코어 팬들은 게리 콜의 입단식을 통해 공개된 새로운 유니폼을 보고 꽤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이키는 2020 시즌부터 시작된 10년 10억 달러의 전속 계약을 메이저리그와 맺었지만 최근까지 나이키는 메이저리그 유니폼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은 채로 유지하다가 계약 5년째인 2024 시즌에 앞서서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선 새로운 유니폼이 발표된 후 팬들에게 집중적인 비난을 받은 곳은 나이키가 아니라 파나틱스였습니다. 그리고 파나틱스는 24-25 시즌부터 NHL과 새롭게 전속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유니폼을 본 NHL의 팬들이 새롭게 리그의 유니폼 스폰서가 된 파나틱스에 대해서 크게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게 되면서 상황은 더 나쁘게 돌아갔습니다. 참고로 NHL은 리복 시대에 이어서 아디다스 시대를 거쳐 새롭게 파나틱스와 리그 유니폼 전속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부분이 파나틱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파나틱스가 지금까지 여러 리그의 유니폼 제작에 관여한 적이 있지만 메이저리그의 경우처럼 공식 제작사는 나이키고 파나틱스는 나이키의 하청 제작사 입장이었습니다. NHL과의 계약은 파나틱스가 처음으로 리그의 공식 유니폼 제작 파트너로서 그들의 역량을 보여줄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선수들이 알아서 적응할 문제라고 넘긴 나이키와는 다르게 파나틱스는 CEO 마이클 루빈이 조금 더 직접적인 해명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꽤나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마이클 루비는 MIT에서 열린 스포츠 애널리틱스 컨퍼런스에서 모든 디자인은 나이키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주문받은 그대로 만들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는 2005년부터 메이저리그의 유니폼을 만들어 오고 있기 때문에 20년간 메이저리그 유니폼은 같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이상함을 느끼셨나요?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라는 반응을 했습니다. 잠시만 돌아가겠습니다. 파나틱스의 CEO 마이클 루비는 모든 스포츠를 통합한 통합 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고 그가 선택한 방법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키우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회사들을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합병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주로 이미 각 리그와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네, 새롭게 리그의 공식 파트너나 공식 후원사가 되는 것보다 이미 리그의 공식 파트너인 회사를 합병해서 공식 파트너가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2011년 파나틱스를 인수한 뒤 2017년에는 마제스틱을 파나틱스의 자회사로 합병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나틱스는 메이저리그의 공식 유니폼을 생산하는 회사가 되었고 2018년에는 NFL의 공식 파트너였던 나이키와 10년 하청 계약을 맺고 NFL의 유니폼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메이저리그의 공식 파트너가 된 나이키와 다시 한번 메이저리그 유니폼 하청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메이저리그의 유니폼 제작은 마제스트가 만들어 판매하던 단순한 구조에서 나이키가 공식 계약을 하고 파나틱스에게 하청을 준 뒤 파나틱스는 마제스트의 공장을 인수해 제작하는 여러 단계를 걸치는 복잡한 제작 형태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제스틱의 공장과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20년째 메이저리그의 유니폼을 만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더 많은 회사들이 중간에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가격이 더 오르게 된 것은 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파나틱스는 그 후에도 계속해서 펀딩을 통해서 더 많은 투자자를 모았고 그 자금으로 여러 스포츠 용품 제작 회사들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포츠 카드 제작 회사인 탑스까지 인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받게 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NBA, MLB, NFL의 선수협도 어느 정도 파나틱스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나틱스는 공격적으로 회사를 확장해 나가면서 NFL, NBA, MLB, NHL과 공식 파트너가 되었고 썬덜랜드, AC밀란과 같은 팀들과도 계약을 맺으면서 유럽 축구에도 그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파나틱스에게 NHL과의 단독 독점 계약은 꽤나 중요한 계약이었고 이 유니폼 계약이 시작 전부터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유니폼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팬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하자 CEO인 마이클 루빈이 직접 나서서 진화하려고 한 것입니다. 새로운 유니폼에 대한 비난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던 나이키는 이렇게 파나틱스와 메이저리그 선수협이 직접적으로 나이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팬들과 선수들의 불만이 계속 이어지자 결국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유니폼을 이전의 디자인과 유사하게 바꾸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메이저리그의 새로운 유니폼 해프닝이 해결된 듯 보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나이키는 계속해서 팬들과 선수들이 만족할 만한 유니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최근 스포츠 관련 NFT와 비트코인 관련 회사도 인수하고 스포츠 베팅 회사도 합병한 파나틱스의 야망은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나이키는 파나틱스와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나이키와 파나틱스가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한다면 NBA, MLB, NFL의 유니폼은 두 회사 중 누가 제작하게 될까요? 결국에는 시간만이 우리에게 이 답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저는 2024년에는 메이저리그 유니폼을 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발표될 새로운 유니폼을 위해서 참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잠시 유니폼 구입을 미루시는 것은 어떤가요? 지금까지 야구야구의 이승용이었고요.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